다이어트를 할 때 아직도 단백질만 많이 먹고 탄수화물은 안 드시고 계시나요? 지금 제 앞에 계시는 PD님도 그렇게 드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먹어도 살 안 빠져요. 차라리 이 세 가지 음식에 대해서 잘 챙겨 드셔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요요 없이 잘 유지하고 있는 안의사 김은아라고 합니다. 저는 20kg 넘게 감량했지만 살 전혀 찌지 않고 잘 유지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런 음식 있죠. 사실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이 다이어트 기간 동안 특정 식단을 하시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이제 그런 분들일수록 사실 요요가 굉장히 잘 오게 되고요. 오히려 먹으면 살이 빠지는 이런 음식들을 잘 챙겨 먹는 것이 살을 빼는 데도 그렇고 유지하시는 데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살이 잘 빠지는 음식, 살 빠지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은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 식이섬유라든지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종류들의 음식 말고 잘 모르고 있었지만 이걸 먹었더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로 알려드릴 거거든요. 평상시에 잘 몰랐던 분들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알려드릴 이 영양소는요, 바로 카르니틴이라는 성분입니다. 다이어트 보조제를 드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보통 운동하시는 분들이 드시는 그런 보충제들에는 주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카르니틴이라는 성분은 지방을 몸에서 에너지로 쓸 때 꼭 필요한 애들이에요. 우리 몸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공장 같은 곳이 있어요. 네,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특정한 연료들이 필요한데, 공장에서 이 지방을 연료로 가져다가 에너지로 전환시킬 때 지방을 미토콘드리아로 넣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애들이 이 카르니틴이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카르니틴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지방이 연료로 쓰이기가, 에너지로 전환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충분히 보충이 되어 있는 상태가 좋은데요. 특히나 언제 도움이 되냐면,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초반에는 약을 먹든 운동을 하든 절식을 하든 누구든 초반에는 체수분 위주로 감량이 돼요. 체수분 위주로 처음에 빠지다가 그 이후에 지방이 에너지로 사용되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우리가 보통 아는 진짜 체지방이 빠지기 시작하는, 진짜 살이 빠지는 그런 시기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때 얘네들이 좋은 역할을 해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충분히 우리 몸에서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지방이 효과적으로 에너지로 연료로 잘 쓰이겠죠. 근데 얘네가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지방이 타야 될 상황에서 지방이 사용이 못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체수분이 충분히 빠지고 난 다음에 체지방이 태워질 타이밍일 때는 반드시 얘네들이 꼭 보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얘네가 있고 없고가 체중 감량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연구에 대해서는 상반적인 그런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내가 식이요법도 잘하고 운동도 적절히 했을 때 카르니틴이 같이 보충되었을 때는 훨씬 체중 감량에 도움된다는 것은 모두가 합치되는 의견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먹는다고 해서 체중이 빠지진 않지만 충분히 다른 조건들을 갖추었는데 얘네까지 도와주면 더 잘 빠진다. 이 부분에서는 명확한 사실이에요. 두 번째, 짙은 녹색을 띠는 야채와 채소들. 얘네들이 살이 빠지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부분인데요. 특히나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살 빠지는데 도움이 되는 다이어트 식단이 아니라 체중을 빠지고 그 체중을 잘 유지할 수 있고 체질로 바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실 때 꼭 같이 드셔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냐면,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예를 들면 내가 우울할 때 당을 많이 먹어야 된다든지, 혹은 스트레스 받으면 식사의 종류를 조절할 수 없을 뿐더러 폭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녹색 야채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이런 신경전달 물질들이 잘 만들어지도록 도움을 주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혹은 도파민들이 잘 분비가 될 경우에는 충분히 식사를 했을 경우에 포만감도 충분히 들고 식욕억제도 잘 되는데, 근데 얘네들이 부족할 경우에는, 혹은 분비가 일정치 않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에 따라서 식단도 널뛰기를 하고 식사의 양도 널뛰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평상시에 내가 스스로 식사량을 조절하기가 힘들다거나 혹은 식단의 종류를 조절하기가 힘드신 분들일수록 채소와 야채를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B8, 이노시톨이라고 부르는 애들인데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시고 많이 아마 찾아보셨을 거예요. 얘네들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애들이랑 비슷하게 지방 대사에 주로 많이 도움을 주는 애들이거든요. B8이 부족할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대사증후군이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영향을 더 크게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때문에 대사증후군을 걱정하신다거나 지방이 지나치게 많으신 분들은 더더 신경 쓰셔서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B8이라는 이노시톨이라는 성분이 제가 늘 흔히 말씀드리는 현미나 통곡물이나 이런 음식들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현미 많이 드세요, 생야채 많이 드세요 하는 부분들은 단순히 체중 감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 빠지는 몸으로 바뀌는 데 도움을 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꼭 평상시에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영양제로 챙겨 드셔도 효과에 큰 차이는 없는데요. 다만 우리 요새 환자분들은 한 가지만 드시지 않고 여러 가지를 드시는데 이게 여러 가지 안에 이미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섭취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영양제 안에 감미료라든지 혹은 맛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특정 성분들이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성분들이 잘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드시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성분들은 음식으로 섭취를 하실 수 있는 것들이라서 주로 영양제로 드시지 마시고 음식으로 섭취해 보시길 권장드리기는 해요. 단백질 먹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미 너무 잘 아는 부분인데 제가 잘 아는 만큼이나 환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다이어트를 결심하시는 그 순간부터 탄수화물은 딱 제한하시고 단백질을 갑자기 확 늘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굳이 강조드리지 않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몸에서 1번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 탄수화물인데 환자분들이 지나치게 탄수화물을 제한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하지 마시고 탄수화물도 적절히 섭취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리고요. 단백질을 제가 말씀 안 드렸다고 해서 드시지 말라가 아니고 단백질은 이미 잘 챙겨 드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강조드리지 않는 것 뿐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제가 단백질을 나중에 이제 강조드릴 때가 있는데 체중을 충분히 감량해서 유지를 해갈 때나 혹은 근육량이 너무 적어서 대사가 너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제일 좋은 단백질을 드시라고 권장드리긴 해요. 왜냐하면 근육량이 충분하고 대사가 충분해야 일상생활을 할 때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체중이 잘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나 보충제를 드시거나 쉐이크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보통은 질 좋은 음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하시길 권장드리기는 해요. 보충제라든지 영양제라든지 음식 이외에 다른 것들로 보충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경계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식사만으로 웬만하면 모든 것들을 보충하시길 권장드리기는 해요. 아니요, 이제는 웬만큼 먹어도 몸의 체질을 충분히 바꾼 상태이기 때문에 살 절대 안 찌더라고요, 이제는. 하지만 제가 신경 써서 먹는 음식들은 있어요. 하루에 밥을 최소 2끼 이상은 꼭 챙겨 먹으려고 하고 밥을 먹을 때 꼭 쌀밥, 그 다음에 채소, 그 다음에 질 좋은 고기 이 3가지는 하루에 한 번은 꼭 먹으려고 해요. 그거 이외에 또 신경 쓰는 부분은 없어요. 정말 그것만 해요. 그렇게 해도 이제는 진짜 살이 잘 안 쪄요. 이제 제가 간혹 명절 전이라든지 혹은 휴가라든지 이런 기간들에 안 먹던 음식들을 갑자기 많이 먹게 될 경우에는 1-2kg 정도 늘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바로 다이어트 하냐를 늘려요. 다시 복용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려놔요. 다시 원래대로 식단을 찾아가거든요.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은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만들어주는 3가지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코끼리도 풀 먹는다잖아요. 살 안 찌는 음식을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그걸 양껏 많이 드시면 이것 또한 살이 찐답니다. 적당히 드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요요 없이 안전하게 감량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 멘토 김은아였습니다.